공격수는 포메이션의 최전방에서 득점을 담당하는 포지션이며 필드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 임무, 지원 임무로 나뉘며 유일하게 압박 포워드만이 수비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술 화면에 표시되는 선수들의 위치의 높낮이를 근거로 생각을 해보자면 전진형 포워드가 가장 성향이 높고 우선 그 다음이 포처, 그 다음이 완성형 포워드와 트래카르티스트가 같은 수준의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타깃 포워드, 그리고 그 다음에 딥라인 포워드가 압박형 포워드가 같은 수준의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펄스9이 맨 아래에 위치를 딱 잡고 있어가지고 가장 공격수 중에서 성향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격수는 기본적으로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임무나 수비 임무를 둔다고 해서 득점에 소홀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높고 골대와 가깝기 때문에 항상 찬스가 나면은 슈팅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 지원, 수비, 임무 옵션보다는 그냥 자신의 전술의 컨셉에 맞게 그렇게 선수의 역할과 그렇게 임무를 정하면 됩니다. 선수의 움직임이나 행동 그런 것들의 성향에 따라서 보통은 침투형 공격수랑 그리고 연계형 공격수로 나뉘고 그 둘의 특징을 이제 모두 가졌으면은 통틀어서 그냥 만능형 공격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진형 포워드는 공격수 역할 중에서 가장 높은 성향을 가지고 최전방에서 움직이는 침투형 공격수입니다. 간혹 뉴비들의 경우에 그 선수 역할을 뭘로 둬야 할지 좀 아리송할 때 전포로 놓는 게 제일 좋다, 혹은 전포가 제일 골을 잘 넣는다처럼 이렇게 전포 예찬론을 좀 펼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전포의 성향이 높아서 도전적인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 어휘를 확실하게 100% 발휘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도전적이고 하기 때문에 선수의 어빌이 높거나 혹은 상대 팀이 좀 약팀이거나 우리 팀이 어빌 차이가 많이 난다, 우리 팀이 좀 더 확실히 강팀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빌발로 확실하게 누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포의 선수 지침에는 별로 많은 지침이 없어요. 몇 개 걸려있지 않습니다. 수비수와 풀백 사이로 이동 하나 걸려있고, 그리고 포지션 고수가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템포 조절이 아예 꺼져 있어요.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즉 이걸 봤을 때 전포는 어떻게 움직이냐고 하면은 수비수와 풀백 사이로 이동, 저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수비수와 풀백 사이, 상대의 센터백과 상대의 풀백 사이 이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프스페이스죠. 하프스페이스 이 공간, 이 구역을 이야기하자면 하프스페이스고, 여기를 담당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센터백과 상대의 풀백, 센터백과 풀백, 즉 상대의 센터백과 풀백 사이 이 선수들 간의 간격을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채널. 그리고 이 두 명 사이에 있는 공간을 하프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이 구역과 선수들 간의 거리, 간격을 이렇게 따로 부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자체는, 공간 자체는 하프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풀백이, 이 오른쪽에 있는 풀백이지 않습니까? 이 풀백이 앞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은 이 선수들 간의 간격이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채널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하프스페이스는 그대로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절대적인 위치로, 공간으로서 하프스페이스, 그리고 거기를 맡아서 수비를 하는 상대 선수들, 수비수들 간의 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전진형 포워드 같은 경우는 이 하프스페이스를 공략을 많이 합니다. 수비수와 풀백 사이 이동, 저거는 하프스페이스를 저런 움직임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하프스페이스를 공략을 하냐,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센터백과 풀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풀백들은 공격적으로 자주 올라오는 편이니까. 그래서 저 수비수와 풀백 사이로 이동이 있으면은 이렇게 센터백을 돌아서 침투를 하고, 공을 가지고 침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팀이 공을 가졌을 때 이곳으로 침투를 해서 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센터백을 끌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자기가 빠지면서 이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후방에서 우리 동료가 자기가 비어있는 공간을 침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저 지침이. 움직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지침이에요. 팀이 좀 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도전적인 지침입니다. 저거는 수비수와 풀백 사이 이동. 그리고 포지션 고수는 수비수와 풀백 사이 이동처럼 자유도에 대한, 즉 움직임을 조절하는 지침인데, 포지션 고수를 갖다가 켤 수가 없어요. 즉 이 말은 이미 전진형 포워드 자체가 포지션 고수를 켤 수 없을 만큼 자유도가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진형 포워드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역할입니다. 전진형 포워드는 좌우로도 넓게 움직이고 하프 스페이스까지, 그리고 수비할 때도 연계할 때도 공을 받으러 내려오는 거리도 제법 밑에까지 내려오는 편이고, 그래서 전진형 포워드는 굉장히 활동 반경이 넓은 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런 말은 아니지만 선수의 능력치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침들을 보아하니 제자리에 있어라, 혹은 수비수와 풀백 사이로 들어가지 마라 하는 저런 제한되어 있는 지침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넓게 움직이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공을 가졌을 때는 템포 조절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템포 조절을 따로 하지 않아요. 즉 동료와 연계를 하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 팀 동료를 기다려준다거나, 혹은 팀 전술에 템포 잡혀있는 높은 템포를 자기가 낮추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속공 같은, 즉 역습형, 카운터형 전술에도 잘 어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공형 전술이나 혹은 역습형 전술, 혹은 템포가 빠른 전술이든 템포가 느린 전술이든 모든 전술에 다 적당히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전진형 포워드는 보면은 능력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격수들 능력치들, 개인기, 골 결정력, 드리블, 그리고 패스, 퍼스트 터치, 그리고 예측력, 오프 더 볼, 침착성, 판단력, 활동량, 가속도, 균형 감각, 민첩성, 주력, 지구력, 그냥 공격수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치들을 다 가지고 있죠. FM을 오래 플레이한 유저들은 알겠지만 전진형 포워드의 경우에 옛날에 크로스 능력치도 요구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 말인즉슨 전진형 포워드가 공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측면으로 빠진 뒤에 이쪽에서 크로스 올리는 그런 행동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진형 포워드가 성향이 높아서 가능했던 그런 행동 선택지였죠. 수비할 때도 꽤나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서 수비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전진형 포워드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높으면은 수비할 때도 상대에게 도전적으로 수비를 합니다.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지원형보다는 공격 성향을 가진 역할들, 혹은 성향이 높은 선수 역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 역할들이 수비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를 따라다니고 좀 더 넓은 범위를 뛰어다닙니다. 물론 이것도 선수의 능력치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포처 또한 전진형 포워드와 똑같이 침투형 공격수인데, 전진형 포워드와 어떻게 다르냐면은 포처는 전진형 포워드보다 좀 더 극단적인 침투형 공격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포처의 선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처는 수풀 사침, 그러니까 수비수와 풀백 사이를 이동한다는 지침이 없어요. 그리고 템포 조절도 걸리지 않고, 그리고 적게 드리블하라, 즉 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패스하라, 즉 공을 가진 상태에서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침도 제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처는 할 수 있는 행동 선택지가 공간 패스를 받기 위해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중앙으로 패스가 들어올 때 이 공을 따라서 침투를 하는 이런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을 가진 상태에서 적게 드리블하라, 즉 도전하는 드리블을 할 수가 없어요. 적게 드리블이란 저 지침 자체가. 그리고
안전하게 패스하라. 즉 패스를 또 연계를 잘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안전한 패스, 그러니까 즉 성공 확률이 높은 안전한 패스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자면은 백패스 같은 짧고 짧고 안전한 패스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처는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은 센터백 사이를 침투해서 뚫고 들어가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행동 패턴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연계를 하고 혹은 뭐 옆으로 돌아서 들어간다든가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주고 하는 그런 일련의 부가적인 행동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게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행동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고 혹은 그런 행동들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포처의 제1순위, 즉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행동은 상대의 센터백 사이가 벌어지거나 상대의 수비수들 사이가 벌어질 때 그 채널을 공략해서 침투해 들어가는,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행동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처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할 때 말했던 것처럼 극단적이라고 했던 말이 이 말인 거예요. 행동 패턴이 굉장히 폭이 좁아요. 할 수 있는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포처를 잘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처는 굉장히 뾰족해요. 굉장히 뾰족합니다. 포처는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되려나? 이 정도쯤 되려나? 예, 이 정도? 좌우 폭도 좁고 그리고 뒤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거나 하는 행동도 그다지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포처는 상대 센터백과 승부를 해서 뚫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대 센터백과 승부를 겨루자고 하면은 능력치가 굉장히 높아야겠죠. 그리고 이런 포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공간 패스를 잘 찔러주는 선수 역할이 있어야겠죠. 그냥 최전방에 포처만 덩그러니 놔두고 네가 알아서 오프사이드 트랩 뚫고 들어가서 득점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감독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FM이 작동하지 않아요. 포처가 제대로 활약하게 해줄 거라면은 포처의 주변에 그런 스루 패스라든지 공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컨셉의 전술이어야 하고, 또 그와 동시에 상대 팀 또한 뒤에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상대 팀이 뒤에 공간이 없는데, 상대 수비 라인이 뒤에 바짝 내려앉아 있는데 그 뒷공간을 공략을 해라 하면은 우리 팀이 스루 패스를 넣어줄 공간도 부족하고 포처가 뛰어 들어갈 공간도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처는 굉장히 쓰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포처는 굉장히 극단적인 침투형 공격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처라는 말 자체가 골 사냥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포처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까다롭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처가 매 시리즈마다, FM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처는 매 시리즈마다 포처가 잘 통하는 버전이 있고 잘 안 통하는 버전이 있고 막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포처가 행동이 공간으로 침투해서 슈팅을 하는 게 제일 비중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무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기가 잘 통하면 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기가 안 통하면 바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FM 매번 시리즈마다 FM 21, 22, 23, 24 시리즈마다 포처를 약간씩 조정을 하는데, 개발진들이 포처를 약간씩 능력치를 조정을 하고 드리블 비율을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그걸 조금 올리니까 포처가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포처 매니저라는 그런 버전도 있었어요. 포처가 너무 좋아서. 근데 포처를 또 살짝 그 비율을 살짝 줄이니까 또 포처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포처는 굉장히 좀 개발진으로서도 좀 뭐라 그러지, 아픈 손가락 그런 역할입니다. 굉장히 쓰기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말이에요. 역할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극단적이라서 개발진들도 포처를 좀 밸런스 맞추기 어렵고, 그리고 플레이 유저들도 포처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포처는 능력치를 보자면은 말 그대로 그냥 공격 임무밖에 없죠. 포처는 공격 임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개인기, 골 결정력, 터치, 헤더, 그리고 예측력, 오프 더 볼, 침착, 판단,
그리고 가속도. 딱히 많은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처가 특이하게 헤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포처는 아까 말했지만 수비수와 풀백 사이로 이동하는 저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센터백과 몸을 부대끼면서 그 자리에서 센터백들과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자리에서 슈팅을 넣을 수밖에 없어. 옆으로 돌아 들어가거나 혹은 뭐 비어있는 채널로, 비어있는 합스페이스로 침투를 해서 어떻게 옆에서 좀 좋은 찬스를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센터백과 겨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센터백 뒤로 침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슈팅을 때려야 하기 때문에 헤딩 능력치가 있는 겁니다. 포처라고 해가지고 헤딩을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헤딩 능력치가 있다고 해서 포처가 헤딩을 잘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처는 쓰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전술바를 굉장히 많이 탄다. 그리고 FM의 버전마다 또 다르다.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극단적으로 선택지의 폭을 줄인 공격수가 포처라고 한다면은, 극단적으로 선택지의 폭을 넓힌 공격수가 완성형 공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지침을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공격 템포 조절이 켜져 있어서 연기형 공격수라고도 부를 수 있긴 한데, 포지션 자유, 그리고 수비와 풀백 사이 침투 이동, 그리고 뭐 자주 드리블, 위험을 감수하라, 다른 지침들도 다 켜져 있는 것들이 많아서 완전한 연기형 공격수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래도 완전한 침투형 공격수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수비수와 풀백 사이 이동, 이건 앞에 설명했죠. 센터백과 풀백 사이로 이동,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해라. 그리고 포지션 자유가 걸려 있으면은 이 선수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더 도전적으로 움직이고 더 주변을 넓게 배회를 합니다. 활동 반경이 넓어져요. 그리고 템포 조절이 걸려 있으면은 공을 가졌을 때 동료를 찾아서 패스를 해주고 연계를 해주고 템포를 죽이거나 혹은 템포를 자기가 맞춰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빠르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 드리블 하라. 도전적으로 상대와 승부를 보기도 하고, 공을 가진 상태에서 보통은 공을 가졌을 때 상대와 1대1로 대결을 하는 경우는 선수의 성향이 매우 높을 때, 그럴 때 상대를 갖다가 뚫고 넘어가려고 하죠. 하지만 저 드리블 하라가 켜져 있으면은 성향이 높지 않더라도 공을 가졌을 때 상대 수비와 드리블 승부를 해가지고 뚫고 지나가려는 행동이 순위가 올라갑니다. 비율이 올라가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라. 저거는 패스를 더욱더 도전적으로 패스를 하죠. 그래서 완성형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앞에서 말한 대로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모든 공격수들의 특징들을 하나같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압박 포워드 그것만 빼고, 압박 포워드는 수비를 하는 그런 역할이니까 그거는 빼고, 그래서 완성형 포워드는 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요. 기본적으로 넓습니다. 연계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도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공격 임무와 지원 임무가 특별히 지침이 다른 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수비와 풀백 사이 이동, 그리고 포지션 자유, 그리고 공격 템포 조절, 그리고 자주 드리블, 그리고 위험 감수,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단지 공격 임무와 지원 임무가 다른 점은 성향의 차이점이죠. 지원 임무가 조금 더 밑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성향이 낮아서 기본 위치도 낮고, 공격 임무가 여기라면은 지원 임무는 한 단계 밑에 있습니다. 이쯤 있겠죠. 이쯤. 그래서 공을 받아주고 다시 뒤로 내주고, 혹은 공을 받아서 옆에 윙어가 침투하면 이쪽으로 패스를 해주거나, 선수의 능력치에 따라서 패스가 좋다면 능력치가, 그래서 자기가 침투를 하기도 하고 하프 스페이스로 스풀 사침도 걸려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능력치가 굉장히 많은 그 능력치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완성형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플레이메이커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팀 전술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자유적인 판단에 따르는 그 지침을 히든 지침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버전마다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완성형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선수가 있죠.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가 완성형 포워드의 거의 대표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기, 골 결정력, 드리블, 중거리 슈팅까지, 즉 중거리 슈팅이 들어와 있단 말은 기본적으로 위치가 상대 센터백을 넘어가는 침투를 하는 그런 행동도 있지만 그 뒤에서도 슈팅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능력치까지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패스 당연히 필요하고 포스 터치, 헤더, 시야까지 필요합니다. 시야까지. 미드필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야. 그리고 예측력, 오프더볼, 침착, 팀워크, 판단력까지 필요하고 활동량도 필요하고, 그리고 피지컬은 전부 다 필요하죠. 가속, 균감, 몸싸움, 민첩, 점프, 주력, 지구력. 그래서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선택지의 폭을 넓혀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형 포워드는 어떻게 움직여요? 라고 물어도 이거를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딱히 말하기도 어려운 게 능력치들이 금방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능력치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 능력치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퍼포먼스가 달라져요. 어차피 선수들의 역할도 선수의 능력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레카르티스타는 천재성에 기반한 돌파형 공격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트레카르티스타는 공미 자리에 있는 10번 선수, 10번 롤, 그러니까 판타지스타, 이탈리아 축구에서 말하는 판타지스타를 말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격수 자리에 올라오면서 FM에서는 이렇게 트레카르티스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전진형 포워드나 포처를 침투형 공격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트레카르티스타는 돌파형 공격수예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투형 공격수는 공간으로 침투를 해서 들어오는 패스를 받아서 슈팅을 하거나 그런 행동의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트레카르티스타는 공간으로 침투를 하는 공격수가 아닙니다. 전진형 포워드나 포터처럼.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옆에 선수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트레카르티스타는 더욱 앞으로 전진하라. 저 항목이 불이 꺼져 있죠. 저 불이 꺼져 있는 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공간 침투를 제한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공간 침투가 제한이 걸려있다는 말입니다. 트레카르티스타는 빈 공간으로 침투를 하는 그런 침투형 공격수가 아니라 공을 가진 상태에서 드리블 돌파를 이용한 상대와 승부를 해서 드리블 돌파를 이용해서 상대를 뚫고 들어가는 돌파형 공격수라는 겁니다. 잠깐 앞으로 영상을 돌려서 전진형 포워드나 포처, 완성형 포워드 영상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선수 지침에 있는 저 항목, 더욱 앞으로 전진하라, 저 항목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예 활성화 자체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아예 켤 수도 끌 수도 없어요. 다른 역할들은. 그런데 트레카르티스타는 아예 꺼져 있다는 말이죠. 아예 저기 꺼져 있단 말은 앞으로 다른 역할들은 즉 중간 단계에 그냥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 트레카르티스타는 아예 그냥 제한이 걸려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간으로 침투를 하는 걸 제한을 걸어놓고 공을 가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온더볼 상황에서 패스를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라 패스, 혹은 드리블 자주, 혹은 수비와 풀백 사이로 침투, 그리고 포지션 자유 걸려 있어가지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트레카르티스타는 굳이 이 선수의 활동 반경을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센터백 뒤로 침투를 하진 않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움직일 동안에 트레카르티스타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간을 갖다가 상대의 뒷공간을 갖다가 따로 공략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트레카르티스타는 공미처럼 움직인다는 그 말이에요. 공미처럼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트레카르티스타는 그래서 상대 센터백과 혹은 상대 수비수들과 이렇게 1대1로 승부를 하는 이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능력치가 필요한 게 보면은 개인기나 드리블 혹은 천재성, 다른 공격수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천재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했듯이 천재성에 기반한 돌파형 공격수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능력치를 보자면 당연히 패스와 볼터치, 시야, 예측력, 오프더볼, 천재성, 특별하게 천재성이 필요하죠.
침착성, 판단력, 활동량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활동량은 즉 많은 구역을 커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즉 요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는 요 구역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패스를 해주고 뿌려주고 하다가 자기가 공을 딱 가진 상태에서 상대 수비수와 승부를 딱 봐가지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죠. 그래서 활동 방향 자체가 다른 공격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활동량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드리블 돌파에 필요한 가속도, 민첩성, 균감, 천재성, 볼터치, 드리블, 개인기 이런 능력치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앞에 있는 선수 지침에서 앞에 있는 수비할 때 상황, 상대가 공을 가졌을 때 그때도 트랙카르티스타는 좀 특수합니다. 압박 강도도 낮고 압박 빈도는 지금 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압박 강도 자체가 낮습니다. 즉 압박의 범위 자체가 좁아요. 압박 범위가 좁아요. 이렇게 다른 선수들이 압박 범위가 이렇게 이만큼이라고 치면은 트랙카르티스타는 압박 범위가 좀 더 좁아요. 그래서 상대 수비할 때 우리 팀 동료들에게 좀 더 부담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은 공을 따라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의 빌드업이나 상대의 패스를 방해를 못해요. 트랙카르티스타는 압박 이 범위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리고 적당히 태클하라 걸려있죠. 즉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도 않아요. 물론 적당히 세게 태클하라 저것도 선수의 능력치, 그러니까 적극성, 대담성, 태클 능력치 이런 능력치를 기반으로 발동되는 거라서 그런 능력치들이 높으면은 저게 낮아도 저게 낮게 설정돼 있더라도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 있긴 한데 애초에 트랙카르티스타가 그런 적극성, 대담성, 태클 그런 능력치를 아예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적당히 태클하라까지 켜져 있잖아. 그러면은 상대가 공을 가졌어도 아예 그냥 자기가 그냥 못 본 척 한단 말이죠. 그냥 아예 못 본 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비할 때 우리 팀에게 부담을 많이 주죠. 그래서 트랙카르티스타는 공격수라기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공격수 자리에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네요.